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실제로도 많은 다이어터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입니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져야 하는데 왜 정체될까요?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이어트 방식 아마 바꾸고 싶어질 거예요. 우선 우리 몸의 생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해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전쟁이나 기근, 질병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비상 시스템을 킵니다. 이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기초 대사량을 낮춰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거예요. 공장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죠. 자, 한 달 동안 수입이 반토막 났다고 쳐봅시다. 당장 외식 줄이고 쇼핑 멈추고 전기 아끼고 무조건 지출부터 줄여야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음식을 확 줄이면 몸은 지금 위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에너지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살을 지키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적게 먹어서 몸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줄였을 때 몸은 좋아, 살을 태우자가 아니라 비상이다, 어떻게든 버텨야 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근육을 태웁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이에요. 몸 입장에서는 얘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줄여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 기초 대사량은 더 낮아지고 살은 점점 더 잘 찌고 감량은 정체되거나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냥 살이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리불순, 만성 피로, 우울감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몸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는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체중계의 숫자만 줄어들 뿐 거울 속 몸은 망가뜨립니다. 근육은 사라지고 살은 처지고 결국 살쪄 보이는 마른 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진짜 지방이 빠지려면 몸 안에 지방 연소 시스템이 먼저 켜져야 돼요. 이 시스템을 켜는 스위치는 호르몬, 그 중에서도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가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문제는 이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면 지방이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막고 몸에 지방을 저장하는 신호를 주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적게 먹느냐보다도 언제 먹고 무엇을 먹느냐 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단순한 칼로리 싸움이 아니에요. 호르몬과 대사의 싸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하나씩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식습관을 갖는 겁니다. 자, 실전 팁으로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기,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는 50% 이상 완화가 됩니다. 자, 계속 먹으면 인슐린도 계속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쉴 틈이 없으면 지방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인슐린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 이 방법이 바로 식사 간격 조절입니다. 자, 기본 전략으로는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3끼를 드시고 간식을 안 먹는 겁니다. 특히 베이커리,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랑 베이커리는 드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물이나 무가당 허브티, 블랙 커피로 좀 배고픔을 달래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기본 루틴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공복을 16시간 가져가 주시고 식사 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은 물이나 커피만 드시는 거예요. 단식 중에 운동을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공복 스트레스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 12시간이나 14시간 단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 다이어트 중 단백질 섭취량이 낮으면 근육이 빠지고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지방이 더 잘 붙고 체중은 줄었는데 몸은 더 퍼져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은 체중 1kg당 1.2g에서 1.5g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60kg이다. 그럼 하루에 최소 한 90g 정도의 단백질을 챙겨 주시면 되고요. 자, 추천 식품으로는 닭가슴살, 달걀 흰자, 두부, 오트밀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 되고 그릭 요거트, 무가당으로 드시면 좋고요. 프로틴 쉐이크나 소고기, 연어, 참치 통조림, 이거는 이제 기름을 최대한 제거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자, 식단에 이걸 넣는 방법은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20g이나 30g 포함시키면 되고요. 아침은 달걀이나 두부, 점심은 닭가슴살이나 현미밥,
브로콜리, 그리고 저녁은 뭐 연어나 샐러드, 뭐 삶은 고구마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쓰기 시작하고 대사는 살아나고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이어트는 결국 내 몸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전략적인 게임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원리를 알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거는 다이어트를 망치는 세 가지 착각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배가 고파야 다이어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배고픈 게 정상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심한 공복감은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태우고 식욕 폭발을 불러와요. 대사는 떨어지고 식욕은 더 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가 예약된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단기간에 쭉 빠져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체중은 하루에도 1에서 2kg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수분, 소화 상태, 생리 주기 등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3일 했는데 1kg도 안 빠졌어요. 이번 주 정체기 같아요 하고 조급해지면 그 순간에 식단은 무너지고 요요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감량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입니다. 멈춰 있어도 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안 하면 다이어트 못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운동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근육 유지에도 좋고 대사에도 이득이에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에너지는 식단에서 조절이 돼요. 특히 대사 회복기에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는 것이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단기간에 쭉 빠지는 건 착각이다. 자, 진짜 제가 회원에게 적용했던 감량의 효과적인 식단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분은 38세, 72kg, 그리고 사무직 여성 회원분이셨고요. 운동은 거의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목표는 체지방 감량과 대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고요. 아침은 8시 전후로 삶은 계란 2개, 방울토마토 10알, 그리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시게 했습니다. 자, 아침 첫 끼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요. 그리고 근손실을 나지 않게, 그리고 방울토마토로 식이섬유와 수분을 보충해주고요. 그리고 커피로 대사 자극을 효과를 하면서 저 공복에 폭식을 예방을 했습니다. 자, 점심은 닭가슴살 100g, 그리고 채소찜, 브로콜리나 양배추, 단호박, 총 100g에서 150g 정도 먹었고요. 그리고 현미밥은 2분의 1공기, 약 100g 정도 드시겠습니다. 자, 점심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시키고 탄수화물은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대사 유지에 좋은 식단을 가져갔어요. 자, 저녁은 5시 반에서 6시 반에 드시는 걸로 했고요. 두부 반모 약 150g, 그리고 양상추, 오이, 파프리카, 샐러드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은 1스푼, 그리고 발사믹 식초 소스 이렇게 같이 드셨어요. 자, 저녁에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요. 좀 좋은 지방의 비중을 조금 올렸어요. 소화 부담이 없고요. 그 공복 유지가 쉽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그리고 기초 대사를 살리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구성을 해서 저녁을 드시겠어요. 그리고 14시간 공복 시간을 가지겠어요. 마지막 식사가 6시 반이고 다음날 아침이 8시 반이니까 14시간 수면 시간 포함해서, 그리고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그리고 간식이나 과일, 그리고 주스는 모두 다 상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45세, 그리고 65kg, 그리고 육아를 하시는 육아맘이었고요. 그리고 집밥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이분의 목표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아침 8시에는 오트밀 40g, 그리고 두유 한 팩 200ml 정도,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10알 정도, 그리고 사과 드시게 했습니다. 아침은 좀 빠르게 준비 가능한 좀 집밥 스타일로 드시게 했고, 그리고 오트밀이나 두유로 포만감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혈당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로 좋은 지방을 보충을 했어요. 자, 점심은 12시 반에 돼지 안심구이 100g 정도, 그리고 간단하게 양념은 해서 드실 수 있게, 그리고 상추 쌈이나 양파, 마늘, 그리고 현미밥은 100g. 김치나 이런 젓갈 이런 것도 드셔도 괜찮았는데 너무 짜지 않게 조금 조절을 해서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 식단은 가족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식단이고요. 그리고 반찬은 유지하되 탄수화물만 약간 조절을 해서 단백질 비율 확실히 가져가면서 점심 드시게 도와드렸어요. 저녁은 6시에서 7시 정도에 닭가슴살이나 계란 1개, 그리고 애호박, 버섯, 당근볶음, 오이를 소량 사용을 해서 드시게 했어요. 이 저녁 식단의 포인트는 가볍지만 단백질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야채로 포만감을 좀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반찬을 공유할 수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저녁 식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50세이시고요. 70kg,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이시고 간헐적 단식 중에 있어요. 16대8. 이분의 목표는 혈당 안정화 그리고 대사 회복에 목표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2끼를 드시는 거고요. 첫 식사는 오전 11시에 두부 반모, 계란 2개, 그리고 김이랑 들기름 이렇게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셔도 괜찮았고, 그리고 블랙커피나 보이차, 소화를 잘 되기 위한 보조 역할로 드시겠어요. 아침의 설계 포인트는 고단백 그리고 저탄수화물로 구성을 진행을 하면서 고단백이랑 저탄수화물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콩이나 계란, 김으로 간 건강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보조할 수 있게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복 후에 폭식을 방지하고 그리고 혈당 완화에 중점을 둔 첫 끼 식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어 아니면 고등어, 구이 이렇게 해서 드시겠어요. 그럼 채소 샐러드, 아보카도, 당근 이렇게 풍부하게 채소 드시겠고요. 그리고 현미밥은 약 한 70g 정도 드시게 했어요. 아몬드는 한 10알. 저녁은 오메가3 그리고 고단백, 좋은 지방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이다 보니까 좀 호르몬 안정이랑 좀 대사 개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식사를 드시게 했습니다. 저녁이니까 약간 소화 부담을 적게 하면서 탄수화물을 약간 제한을 했어요. 자, 이분의 하루 루틴 포인트는 공복시간 16대8 16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였고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500ml 정도 꼭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2끼 합쳐서 한 공기 정도 드시게 했고요. 간식이나 주스, 과일은 먹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35세 82kg 사무직을 하시는 남성분이셨고요. 퇴근한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목표는 복부 지방 감량과 근육 유지예요. 그래서 식단은 아침 7시 반에 삶은 달걀 3개, 바나나 1개, 그리고 커피 1잔, 그리고 물 500ml 드시게 도와드렸습니다.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포만감, 대사 활성,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식단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 있고요. 자, 점심은 이제 12시 반에 소고기나 닭가슴살 약 150g 정도 드셨고요. 그리고 채소볶음, 브로콜리나 양파, 당근 등 볶아서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고구마 1개, 그리고 김치나 무말랭이 같은 이런 것도 드셨습니다. 점심의 설계 포인트는 좀 점심은 약간 단백질 위주를 높으면서 탄수화물을 약간 낮춰서 한 1대1 비율로 안정적인 대사를 유지할 수 있게 식단을 권해드렸고요. 직장인 점심 구성에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육 유지와 지방 연소를 동시에 뺄 수 있는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저녁은 이제 운동이 끝난 다음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시는 거였고요. 단백질 쉐이크 1잔, 그리고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샐러드, 채소 위주로, 그리고 올리브유 드레싱 이렇게 드시겠어요. 저녁은 운동을 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좀 근육 회복을 위한 좀 고단백 식단으로 구성을 했고요.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녁에 탄수화물을 조금 제한을 하면서 지방 소모를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 좀 소화 부담 없이 야채 위주로 저녁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정말로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너무 편해졌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뭔가 계속해서 좋은 건강한 습관들이 몸에 배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체지방 감량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을 내 생활에 맞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같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식단은 달라져야 해요.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하루 1000칼로리도 안 먹는데 왜 안 빠져요? 이거는 이미 대사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덜 쓰는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걸 먹고 대사를 유지하느냐예요. 특히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부족하면 대사는 더 떨어집니다. 간헐적 단식은 굶는 거 아닌가요? 굶는 것과 공복 시간 확보는 확연히 달라요. 간헐적 단식은 그냥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전략이에요.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 지방 연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 시간에는 칼로리는 안 들어가지만 물이나 블랙커피, 무가당 차 등은 마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단백질 중심으로 제대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안 해도 감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감량의 80%는 식단이에요. 운동은 대사를 살리고 탄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살을 빼는데 핵심은 언제나 식단입니다. 운동을 안 해도 식단을 제대로 하면 몸은 지방을 씁니다. 물론 운동까지 병행하면 더 빠르고 건강한 감량이 가능해져요. 특히 근육량을 지키고 싶다면 운동은 꼭 추천을 해드려요. 자,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언어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던 다이어트, 혹시 방법이 틀렸던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이어트 인생에 진짜 전환점이 되었길 바라고요. 자, 나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식단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간헐적 단식은 나한테도 맞을지, 내 일상 속 패턴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 모든 실전 전략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더 깊이 있게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끙끙대면서 검색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맞춤 전략으로 진짜 감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가 함께하면 감량은 운이 아니라 결과가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전략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